장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방되었건만 경찰에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고문하던 고등계 형사들이 버젓이 경찰 고위직이나 경찰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은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일제시대 공산당 잡는 귀신이란 별명이 붙었던 최연은 수도경찰청의 고문, 일제시대 경무국 핵심 간부였던 최경진도 경무부 차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친일 경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위가 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해방 후에 들어온 사람은 약간 특제가 있지만은 밑에서 올라가니까 계급은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계급 위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 지위를 받아야 되고 이러셨고. 그렇습니다. 예. 1946년 말 미군정 보고에 따르면 경사급 이상 간부 969명 가운데 83%인 806명이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미 군정과 우익 세력은 좌익 소탕을 명분으로 친일 경찰을 불러들였고 친일 경찰들은 그 요구에 충실히 보답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능진의 외침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국장에서 파면된 최능진은 공개 성명으로 그 부당함을 밝힙니다. 그러자 조병옥도 반박에 나섭니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까지 조병옥을 지원하고 나서자 최능진과 경찰 수뇌부 두 사람의 성명전은 친일 경찰 청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기정과 삼범인 동시에 민족운동자를 잡아주던 인간을 고관대직에 채용하고 순수한 독립운동자를 무경험자라고 배척하는 데 찬동하지 않았다. 내가 파면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최 수사국장이 신문지상에까지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립경찰의 불명예를 초래했다. 미국인으로 조직된 조사위원회에 엄정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도 조 부장과 같은 운명에 닥쳤으나 살아갈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 간부급을 전부 파면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애국자나 국내에 있는 단체의 간부로 경찰 수뇌부를 조직하여 강력경찰을 나타내라. 금일의 경찰은 친일 경찰이 아니고 무엇일까? 김성숙 씨를 위시하여 서대문 형무소에는 그들에게 검거 투옥된 애국자가 얼마인가? 그들의 마수에 희생된 순국 열사는 지하에서 비분함을 또 한 번 참지 못하리라 나는 믿는다. 경찰 수뇌부 세 사람의 이러한 성명전은 친일파 청산 문제로 대립하던 해방 직후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능진은 친일 경찰들을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의 우두머리급은 물론이고 미 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능진은 껄끄러운 사람 또는 방해가 되는 사람, 더 나아가 제거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경무부 수사국장은 경찰 안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능진이 그때 눈 딱 감고 정치 지배층에 붙었더라면 그가 권력과 부를 잡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최능진은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젊은 시절 육상과 구기 종목에 특출했던 최능진은 듀크 대학과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합니다. 최능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1917년.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은 극히 일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최능진은 평안남도 지주 집안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최능진은 유학 시절 흥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독립기념관에는 그가 쓴 흥사단 가입 원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유학을 떠난 그 이듬해인 1918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에 가입한 최능진은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도산의 고향 후배이기도 합니다. 최능진이 미국에서 흥사단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가족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능진 위로 세 형은 모두 열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능창과 능현은 3.1운동을 계기로 그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아주 그 형제들이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또 희생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능익은 노백민이 운영하는 그 비행학교, 정식 명칭은 비행가 양성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군사훈련도 받고, 그래서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어떤 좀 상당히 민족 독립 사상에 투철했던 인물이었어요. 최능진은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의 실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920년대 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에 대한 희망이 다시 움트고 있었고 미주 지역에서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능진도 이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우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들 또는 그 백악관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아주 맹렬하게 전개했는데 그게 물론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정황경 이런 분들이 선두에 나선다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 많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었어요. 1929년 최능진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한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숭실전문 교수 시절 최능진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육상, 수영, 축구 등을 젊은이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1932년 최능진은 축구 명문인 숭실 전문 학생들을 주축으로 평양 축구단을 창단합니다. 1929년부터 간헐적으로 열렸던 경평축구, 즉 경성과 평양 간 축구 경기는 평양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평 축구 경기는 일제 치하에서 젊은이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수가 김영식 씨라고 돌아가셨죠. 그냥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전 지난데 우리나라의 축구에는 뭔가 창건자가 이제 우리 최 선생 때 참사관 때인데 최 참사관 저 선진이지. 내가 그분한테서 축구를 배웠는데 배웠습니다 말이야. 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그때도 떠들었습니다. 69년도에도. 3355 모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시대. 조선의 젊은이들은 경평 축구 경기 때 함께 모였고 우위를 다졌고 조국애를 키워나갔습니다. 일제 말기 경평 축구는 그래서 금지됩니다.